안녕하십니까, 장국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부동산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현금 자산 보유별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뭐 부동산을 설명할 때 뭐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찾으면 있죠. 그죠? 다 찾으면 나옵니다. 하지만 내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남들 하는 걸 또 굳이 반복하는 거니까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저는 부동산 야인이라 생각합니다. 야인.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들은 거를 이때까지 경험한 거를 주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산 부동산에 이렇게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어, 아파트는 제가 엄청 많이 가봤습니다. 신축 아파트 외에는 아파트는 제가 방문을 거의 다 했고 안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동부산 쪽에는 거의 내가 아파트를 가서 현장을 보고 다 했고 거의 뭐 이름 있는 아파트들 그저 아주 오래된 구축 이런 거는 잘 안 했어도 그래도 한 20년 내에 20년 차 안에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내가 가서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이 받고 서부산 쪽은 그 대신 이제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서부산 쪽은 제가 동부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부동산 관계자 그 다음에 집주인 어떻게 해서 이 자금을 모아서 투자한 사람 안 그러면은 우리가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거를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물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그죠. 가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급변하는 시대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를 수 있겠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을 가장 제가 그래도 그나마 방송하는 사람 중에 실전에서 본 사람 중에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어, 많이 가진 이유는 원룸 사업, 그죠? 원룸 사업부터 해갖고 또 빌라 사업, 이런 것도 관련돼 가지고 같이, 납품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때. 그때 돈을 좀 벌면서, 빌라도 제가 이제 한 두 개 정도 대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한 개는 팔아먹고 한 개는 또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부동산의 변화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0년간 부산 부동산에 있으면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20년 전부터 이제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죠? 부산에. 그러면서, 부산 부동산이 지나온 길, 우리가 한 10년만 내다보면은, 부산이 계속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 정도를 내다보면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정권, 그죠? 노무현 정권 때 가장 규제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산이 아주 장기간 불황을 겪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금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에는 엄청 올랐고 부산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물론 하락이라는 게 우리가 폭락을 하고 막 지가 물론 IMF 때는 떨어졌죠.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이전에 한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고 김대중 정권 지나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규제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이제 나갔는데, 오히려 서울 부동산은 막 화랑을 하는데, 부산 부동산은 침체기를 겪었죠.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 손해 많이 본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승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위치 안 좋은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낙후된 지역, 이런 데는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치 안 좋은 지역, 그죠? 이런 데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위치 좋은 지역이 꾸준하게 끝까지 상승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되진 않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주제로는 부산 부동산을 현금 자산 보유별로 이제 분석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부산에 이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1주택자와 무주택자로 제가 구분, 1주택자 이상, 그죠? 무주택자. 근데 부산에는 지금 물론 다주택자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부산 1주택자, 다주택자들이 과거에는 많았죠. 우리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오면서, 그때는 자기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러 채를 사가지고, 이제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되팔고 이래갖고, 자산을 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가구 1주택 정책이 시작되면서, 부산의 자산을 팔고, 서울에 투자를 하게 하는 사람이 많았죠. 물론, 그전에도, 1가구 1주택 전에도, 부산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은 자녀들이 일단 서울에 가게 되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서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더 많단 말입니다. 부산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보다 서울 부동산에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들은 서울 부동산에 투자했지 부산 부동산에 많이 투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 부산에서 그죠 이렇게 1주택자를 보유하면서 자산이 한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서울을 투자합니다. 서울에 자녀를 통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 직접 가서 투자한 사람이 더 많지. 부산에다가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면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사람은 또 경기도로 많이 갔죠. 경기도. 최근에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규제 정책을 한다니까 경기도, 일산 뭐 이런 데 간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강남 쪽으로 저 강남 이하 분당 이런 데로 용인 이런 쪽 갔으면은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일산을 간 사람들 그죠. 제가 일산은 가지 말라 했는데 서경기 쪽에 그죠. 이제 일산이 좋아 보이다. 일기 신도시고 막 하니까 막 가보면은 또 이제 명지처럼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가서 서울의 역사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투자한단 말입니다.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돈 좀 있고 이제 정보를 좀 아는 사람들은 강남 이하, 수지, 뭐 용인 이런 쪽을 투자했죠. 또 자산이 적어도.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1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 3억 원대에서 5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그런 사람들은 자 어떤 걸 투자하겠습니까? 일단 분양권 아파트를 투자하겠죠. 그죠? 그래서 1주택자를 보유하면서 한 3억에서 5억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분양권 딱지 투자나 이런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하죠. 그죠? 이제, 분양하기 전에 항상 분양 아파트나 재개발 이런 거는, 딱지, 그죠? 딱지를 사는 경우, 안 그러면 입주할 시점에 사는 경우, 그죠? 이때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한 2년차 뒤에 그러니까 부산에는 지금 공급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2년 간격으로 입주 아파트가 있다면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지 이제 내려갈지는 멈추고 있을지는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살아갈 수도 있고 그죠. 너무 지금 올랐으면은 입주 매물 물건이 많이 놓을 때는 또 하락할 수 있는데 계속 오른다 생각하면 잘 안 나눴겠죠. 그죠 자산이. 근데 이게 한번 내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급락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산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주택자 보유자가 한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한 또 50%는 주택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주택자 이상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죠. 제가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한 1주택자 중에 대출을 안 끼고 오로지 자기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보통 3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그렇게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나 3, 4억 이하는 자기 재산으로 자산 100%로 보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상 넘어간 아파트들은 보통은 대출을 한 절반 이상은 다 끼고 있다고 봐야 되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은 자기 현금 자산으로 5억 이상 아파트를 부산에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출 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분양을 받았고 구주택을 팔고 온 사람들은 좀 다행이지만은 구주택을 갖고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입주를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구주택을 지금 팔거나 분양 시기, 분양 입주권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려고 하겠죠. 그죠? 물론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두 주택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팔려고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 시점은 이제 입주하고 한 2년 지난 시점까지는 한 번은 돌릴 수 있겠죠. 그죠? 입주하고 한 번은 돌릴 수 있지만은 그게 장기간은 갈 수 없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순수 대출을 안 끼고 투자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부산에 고가주택 아파트들은.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3억 이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갈아타야 되겠죠. 이제 1주택자 중에 그죠. 3억 이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좀 빨리 갈아탈 걸 하고 그죠. 생각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내가 빨리 했는데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그런데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죠. 예. 부산에는 엄연히 지금 공급이 많이 있고 아무리 현금 유동 자산이 많이 풀린다 하더라도 그 자산이 부산에 풀리는 게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많이 풀리지 부산은 아주 미약하단 말입니다. 부산에 풀릴 돈이 많이 없죠. 부산의 현금 부자들도 만약 자산이 생기면은 부산에 투자 안 하고 서울에 투자를 하지 부산에 투자한 사람은 많이 없단 말입니다. 예? 현금으로 그죠? 현금 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어차피 대출을 끼고 억지로 지금 분양권을 받아 놓은 거죠. 그 현금 자산 없는데 계약금만 가지고도 지금 일단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주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그죠? 물론 전세를 돌리면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세가 한 70%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70%안 받쳐주면 자기 자산에 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요즘은 10%만 내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 잔금을 한 또 10%에서 20% 내야 되는데 그럼 전세가 한 70% 내야 되는데 70%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입주 아파트가 남아 돌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빨리 급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이제 구 아파트를 먼저 급매를 해야 되는데 구축이 안 팔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축 선호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아파트까지 팔아야 되는 시대가 온다 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신축 아파트가 지금은 화랑일지 몰라도 이게 한 2년 정도만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은 음, 아주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갖고 가겠지만은 결국에는 못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의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무주택자들도 자, 근데 무주택자가 우리가 자산을 뭐 몇 억씩, 10억씩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무주택자가 자산을 한 3억에서 5억 갖고 있으면은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약을 기다리겠죠. 그죠? 청약을 넣어가지고 청약 될 때까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이 자산 3억에서 5억을 구축 아파트를 사는데 투자하진 않겠죠. 그죠? 그렇다고 신축 아파트를 내가 대출을 왕창 끼고 사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무주택자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가 3억 이하 있는 아파트들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만족하면 삽니다. 그죠? 살고 있겠죠. 물론 남들 올라가는 거 열받으면서 살겠죠. 그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부산 아파트들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부산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사람도 부산에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왜 부산 아파트가 올라가겠습니까? 부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현금 자산 부자들은 부산에 안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과거부터 해갖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자녀들이 서울에 진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럼 자녀를 통해서 보통은 서울에 한 채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지방 부동산, 지방 사람이 투자를 많이 했듯이 서울 지역은 전국에서 지금 투자 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은 계속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 격차가 3배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3배 이상.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가 부산하고 서울의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하나 팔고 오면은 부산에 집을 사고 가게를 내고도 현금이 남는다는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서울에 아파트 하나 팔고 오면은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가게 하나 내고 해도 자산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부산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죠.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이 내려오면 부산에 집을 살까요? 안 산단 말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 가족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가족은 서울에 있고 혼자만 내려온단 말입니다. 혼자 내려와서 뭐 원룸에 있던가 그거 주말 부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근데도 부산은 이렇게 분양 신규 아파트 지금 열기가 붙었다 아닙니까? 그죠? 신축 아파트가.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계속해서 신축이 지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부산은 규제가 없잖아요. 서울처럼 뭐 재개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부산은 또 땅값이 산 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평지를 물고 있는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지역조합 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직 평지도 우리가 개발 안 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아직까지 너무나 지을 곳이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이렇게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신규가 공급되는데, 그럼 부산 인구가 늘어나거나 안 그러면 부산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일자리가 풍족해가지고 막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막 모여드는 지역이다 하면은 빨리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주거지로 사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 이런 걸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LCD가 왜 우리가 인기가 있느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LCD가 주거용으로 있는 거를 굳이 한 채 더 산다 서울 사람들이 잘 안 하겠죠. 그죠? 물론 진짜 부자들은 하겠죠. 진짜 부자들은 어차피 내가 뭐 세금을 많이 내든 그 상관없으니까, 서울에 뭐 진짜 몇십억짜리 한 100억 정도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산에 뭐 LCT 하나 사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진 않겠죠. 자기 자랑도 되고 그거는. 근데 서울 사람도 그렇게 부자들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거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투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일단 뭐 서울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부산에 잠깐 투자해갖고 갭 투자로 먹고 빠지는 세력들이 오지, 내가 여기에 진짜 집을 사가지고 투자할 목적으로 온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아파트들은 마린시티 이런 것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결국 장기간 볼 때는 그렇게 가격을 받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산 투자자들이 부산에 이제 해안가 이런 해운대 수영구 이런 쪽에 바닷가 라인 쪽에 이제 투자자들이 아주 바람을 져가지고 단합을 해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띄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거품 그 바람도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요즘 제가 지역 그 상권을 부산대 상권 이런 지역 돌아보니까 전반기 동안 어느 정도 견디면서 한 사람들이 이제는 못 견디고 자영업이 문을 엄청 많이 닫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핸드폰 판매 가격이죠. 폰 판매 가격들이, 통신 판매 가격들이 거의 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면 옛날에 목 좋은 곳에 통신회사들, 그죠, 판매 회사들이 전부 다 목 좋은 곳이 다 자리 잡았는데 전부 다 지금 문 닫고 이제 거의 이제 문을 닫을, 거의 뭐 불도 안 켜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사람도 잘 안 보입니다. 안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중심 상권의 가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락장을 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가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심 상권에 아주 밀집된 상가들의 뭐 중심 상권이죠. 그러니까 통가게라면 우리가 그래도 목 좋은 자리에 다 앉았단 말입니다. 이런 가게들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문을 다 닫을 판입니다.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은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받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수영구만 고공행진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늦게 내려오겠죠. 아무래도 끝까지 버티다 내려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업자도 잘 선택해야 되겠고, 무조건 오른다 하는 부동산에는 한번 더 의심을 해보고 저는 집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굳이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 그럼 1주택자들은 자기 집을 팔면은 옮기세요. 저는 그러면 됩니다. 자기 집이 안 팔리는데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그죠? 근데 구주택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아파트를 사고 팔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아파트가 하나 팔리면 하나 사면은 된단 말입니다. 구주택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좀 위치 좀 옮기고 싶다. 지금 1주택 갖고 있으면서 내가 투기로 투자한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했으면 상관없죠. 하지만 투기성으로 내가 갭 투자를 하겠다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부산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돈 날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부산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면 다 올랐다 하지만은 하락장이 한 7년씩 가고 상승장 한 3년 잠깐 가는 1, 2년 잠깐 가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규제책을 서면 설수록 서울은 오르고 부산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를 과거 25년 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봐왔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무조건 상승한다? 아닙니다. 장기간 하락기를 지금 들어간 겁니다. 부산 장기간 하락기. 이 규제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 부산은 다시 상승장을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에 의해서 오른 거는 인위적인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위적인 것은 항상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들, 구주택 가진 사람들 힘을 내시고, 너무 독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려 안 하면 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